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원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원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마늘에서.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의외로 지금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심한 거는 단가를 내리던가 잘 안 살라고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경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경감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그 생육이 문제가 있을 때, 장애가 많을 때는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합니다. 장이 순조롭게 할 때. 그래서 이게 모두 싹을 치게 되면은 물질의 이동과 그런 게 순조롭게 다 됩니다. 그리고 잎이 싱싱하고 윤기가 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실히 덜 걸리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양파 녹균병은 쭈꾸미병입니다. 그래서 쭈꾸미병은 비료 흡수 장애이지 이게 녹균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의 관찰과 여러 가지 그런 걸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양파 심으신 분들은 녹균병 약 중에서 좋은 걸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 영노산이라는 게 좋아요. 약이 요게 녹균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잘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있잖아요. 스트로비, 헤비치, 프로키온이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카브리오 A입니다. 카브리오 A를 우리가 액상수화제로 만든 게 프로키온이에요. 제일 그 살균력이 제일 좋아요. 그러고서 기존에 이 옆에 있는 카브리오는 경농에서 만든 카브리오 유제입니다. 유제. 거기에 그렇게 하고 오티바는 그냥 보통이고요. 골드나 뭐 균디스, 다승화 이런 걸로 하고요. 또 포르투나도 이 계통이 좀 틀린 쪽으로 했어요. 다음에 커튼이 경우에도 잘 잡고요. 작년부터 새로 나온 이스탄은 다른 이름으로 긴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녹균에 잘 잡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또 1등탄도 있고, 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무인 헬기용으로 등록된 겁니다. 이게 다 녹균병 약인데 무인 헬기용으로 미리카트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젠프로도 그렇고 긴텍, 그리고 조르백 바운티, 이런 약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약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키온, 모드싹, 알가톤 에코 요것을 추천을 하면은 쭈꾸미병하고 녹균병을 동시에 다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모드싹이고요. 이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사종 모드싹은 있잖아요. 영양제 성분, 아미노산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규산, 목초에 또 여러 아연, 붕소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종 모드싹을 만들었습니다. 영양제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살균 성분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쓰느냐? 지금처럼 좁고 구가 비대해서 영양분이 좀 필요할 때, 이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마늘이나 얘들은 너무 영양분이 오랫동안 가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4월 달에 요 한 달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모두싹을 쓴다 그럴 때는 영양이 없는 걸 써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우짜라 뿌리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모두싹이 양파, 마늘에도 이게 4월 달에 괜찮지만은 또 그 이전에, 4월 이전에는 이 초록색으로 있잖아요. 영양이 없는 걸 쓰는 것이 좀 많아요. 이 빨간색 모두싹은 성능은 되게 좋은데 특히 고추 쪽을 재배할 때 있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영양을 많이 잡아먹는 게 고추 쪽이에요. 고추는 계속해서 영양이 떨어져요. 마늘, 양파에도 녹균, 무름병, 흑색성은 다 돼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약재가 고추, 탄저병, 탄저병도 되고 목화 진드물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고서 여기 전박이 영양가 있잖아요. 고추에서 6월 중순이면은 마늘 고추 이파리가 멸치처럼 노랗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게 참원증입니다. 참원증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꼭 세순을 가해를 해요. 그래서 그 참원증에 아주 기차게 잘 방제를 하고요. 고추, 진딧물, 총채벌레 잘 잡습니다. 잘 잡아요. 다만 조금
몇 마리 있을 때 약간 예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초반에 방제를 좀 해주는 것이 더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총체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총체벌레약, 우리가 부메랑이나 팬텀이나 이런 걸로 같이 섞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방제가 더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년도까지 등록된 약제입니다. 그 등록된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있잖아요. 또 여기다가 고추, 갈색 전문이병, 무, 마늘, 입마늘병, 흑반병까지 동시에 이게 올해 상반기에 다 추가 등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약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등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거를 있잖아요. 그냥 유황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미생물 농약입니다. 미생물. 여러분 농약 중에서 우리 수박 하시는 분들은 영일바이오하고 프로육신을 잘 알 겁니다. 얘들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가지 농약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영일바이오만 농약 잔류 검사에서 예외를 받았어요. 잔류 검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가장 인간의 안전한 물질이라고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잔류 검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 원재를 대는 일본을 가서 보게 되면요. 대형 탱크, 막걸리 만드는 주저하는 탱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미생물을 있잖아요. 유용한 미생물, 그리고서 항균력 있는 미생물, 방성균을 있잖아요. 대량으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량 증식하면서 거기서 항균 물질을 뽑아내고 생육촉진 물질을 뽑아내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런 그 병에 대해서 배추 뿌리병까지도 우리가 87%죠. 이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약효를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촉진 효과, 물질 이동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황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유황을 첨가를 한 것이지 절대 유황약제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생물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으로. 그렇게 하고 간혹 사람들께서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뭐 지면 비닐로가 삭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저희는 유황이 있잖아요. 원래 좀 가라앉고 좀 무거우면은 약간 엉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 거의 대부분이 유황 제품들은 거기다가 독극물인 가성소다나 그런 걸 넣어가지고서 이 첨가물 때문에 녹이는 용매제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비닐가 삭는 것이지 유황 때문에 자체로 삭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순수한 유황을 있잖아요. 나노기계라고 물처럼 만드는 나노기계가 있어.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서 아까 미생물 성분하고 넣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약효가 되게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회사들이 뭐 발효가 됐다고 그랬지만은 저희 나중에 전주 공장에 오시게 되면은 전문 발효 공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만든 그 시설들을 보시면요. 진짜 첨단 농약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 진딧물서부터 총체벌레 이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방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추 탄저병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다 고쳐드립니다. 탄저병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진전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파, 마늘 특히 묘상을 했을 때 요때 우거졌을 때 요때 우리가 양파 그 포트 보게 되면 그 구멍은 조금해서 거의 뭐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상토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양파 묘 기르는 기간은 45일에서 50일까지 갑니다.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영양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묘가 연약하고 물러지면은 나중에 무름병이 되게 많이 걸리고 나중에 녹균병으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저는 양파 농사는 묘 농사가 50%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파 묘에 대한 것을 기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진짜 투입을 해서 우리가 다음번 심을 때 A급 묘를 심는 쪽으로 하고 녹균병 방제도 묘상에서 거의 다 끝나야 돼요. 묘상에서 철저하게. 그러면은 특별히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무름병에 대해서 녹균병 이런 걸 전부 다 동시에 방제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녹균병 증상은 이렇습니다. 녹균병. 우리가 마늘에서는 녹균병은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마늘하고 양파는 좀 틀려요. 마늘에서는 입마늘병 쪽으로 거의 다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근데 흑색성은 기내병은 동시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문 약제들을 많이 쓰죠. 이 상태에서 또 땅부자 입자가 유황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병이 이런 밀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입마늘병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입 선단부의 칼슘 부족 증상입니다.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깨끗하다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모두싹하고 칼슘 쪽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장애가 없습니다. 원래 단양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늘 주산지 의성 쪽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석회암 지역이 많아요. 석회암. 그만큼 이 마늘은 석회, 칼슘 성분을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땅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5월 중순 하순에 뜨거워지면은 칼슘이 못 올라가면은 이파리가 순간적으로 다 고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늘 이파리가 신장 속도가 제일 빨리 때가 4월 중순이에요. 그 4월 중순에 그 이파리 크는 속도를 있잖아요. 이걸 칼슘이 못 따라가면 끝에서부터 잎마늘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동성을 더 좋게 하는 이 모두싹하고 칼슘을 넣었을 때가 잎마늘병이 없이 이 끝이 깨끗하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흑반병 이런 곰팡이들은 구경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름병은 세균병입니다. 세균. 이게 이 무름병 있잖아요. 원래 4월 말 5월 달에 온도가 뜨거워졌을 때 나와서 냄새가 고약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올해는 1월 중순서부터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제를 할 때는 무름병은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잡을 때는 모두싹과 좀 100%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싹에다가 은나노클린이라고 그러는 세균병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늘에서 주로 나오는 게 세균병 약, 이 병이 있잖아요. 무름병하고 입집병이라는 게 있어요. 입이 나오는 지제부 쪽입니다. 이게 이파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끄떡끄떡거리다가 거기가 상처가 나면은 세균이 딱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추비를 주게 되면은 이게 비료가 땅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녹아서 그 부분이 물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늘도 그렇고 양파에 세균성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세균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물질을 넣어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순간에 칼슘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또 마늘에서는 또 물이 보약이죠. 클 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지만은 5월, 10월, 20일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30도로 올라갑니다.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있잖아요. 월동작물이에요, 월동작물. 영하 10도에서 다 견디는 월동작물입니다. 얘들이 싫어하는 게 고온이요, 고온. 고온. 그래서 바닷가 쪽이 잘 되는 것은 있잖아요. 봄의 온도가 육지보다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갑자기 시원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시원한 기간이 5월 달에 길면 길수록 마늘 양파가 잘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서해안 쪽의 기후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5월 점점 이게 뜨거워지는 게 더 빨라지다 보니까 마늘이 쭉쭉 굵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날짜가 오면 조금씩은 더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크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 구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올해는 예년보다도 물 주는 거라든가 시작하는 타이밍이나 이것을 열흘 정도를 땡겨가지고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그게 되게 큰 기술이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고추에 대한 겁니다. 저는 수십 가지 작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홍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건고추로 말리는 것은 나중에 홍고추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말리는 거고 지금 고추 종자들 판매할 때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봉지에 17만 원까지 했어요. 17만 원. 근데 그 17만 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극대과정. 대과정도 아니고 극자가 꼭 들어가요. 고추 길이가 22cm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조생종.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7월 중순대에 땄는데 지금은 6월 말이면 어지간히 붉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터널 재배용, 터널 재배에 적합한 걸 골라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칼라병입니다. 칼라병. 칼라병의 강한 품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라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토마토 반점이죠. 바이러스 그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파리가 오글거리면서 검어지면서 뚝뚝 떨어지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부분은 바로 묘상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묘상을 보게 되면 이파리가 올그러들고 장애가 생긴 거는 전부 다 총체벌레가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묘상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옆에
상추 심은 사람, 또 뭐 배추 심은 사람, 뭐 파 심은 사람, 근데 거기서 총체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잡초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어떤 농사고 간에 결국은 육묘상이 있잖아요. A급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묘가 A급 묘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4월 25일 날 심을 때 고추에서 이파리는 13장이 딱 돼야 됩니다. 첫 꽃이 딱 맺혀야 됩니다. 초장은 25cm에서 30cm가 돼야 됩니다. 꽃이 아주 탐스럽게 펴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를 뽑았을 때 뿌리가 아주 하얀 뿌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파리 모양은 동그란 색깔이 돼야 되고 엽색은 진한 녹색이 돼야 됩니다. 노래가지고서 흐늘흐늘해가지고서 다 쏟아질 것 같으면 그거는 안 심는 게 낫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묘에 대한 것 기준이 아직 너무 없어요. 수박묘도 그렇고 고추묘도. 그런 묘를 기르는 기술서부터 우리가 쌓았을 때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에 대한 것. 다음에 고추도 육묘 기간이 되게 60일, 프로그 육묘도 60일이고 자가 육묘는 거의 80일까지 되다 보니까 육묘 기간이 길면은 영양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식하게 한 달 전부터는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영양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너무 일찍서부터 영양을 많이 주게 되면 우짜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영양을 줘서 이파리가 검은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래야지만이 병이 없으면서 벌레 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팔리는 종자의 7% 정도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종자들입니다. 7%. 거기서 7%만 걸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7%가 실제로 밭에 나가서는 100%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나쁠 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피해가 거의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총체벌레들이 재짓 드나들듯이 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면 7%가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추는 가면 갈수록 꽃눈을 만들면서 영양 소비가 더 많아지는데 이 고추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영양이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3월 말 요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부터 영양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싹하고 영양제 가지고서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걸로 엽색을 진하면서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옆이 이파리가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팔청력이 좋아져요. 그러고 나서 심기 이틀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 밝은제를 반드시 연면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얘들은 따뜻한 데서 갑자기 차가운 데로 나갔어요. 그러면 오들오들거리면서 어떤 포기의 경우에는 5월 말에 가서 쓱 뽑아보면 쓱 뽑히는 게 있습니다. 뿌리 발근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이 안 되죠. 그래서 이틀 전에 뿌리 발근제를 딱 연면살포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했다가 심자마자 흙냄새를 맡으면서 뿌리가 먼저 뻗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나중에 우리 고추대 뽑아보게 되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매달렸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위에가 지상부가 올라가 있죠. 그 균형을 나중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맞춰서 뿌리가 뻗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뿌리 밝은제 한번 들어간다는 거하고 심고 나서 일주일 되면 있잖아요. 이파리에 물방울이 좀 맺힙니다. 그거는 활착이 됐다는 증거예요. 활착이 되면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일주일 됐을 때 다시 한번 뿌리 밝은제, 육묘상에 뿌렸던 거 있잖아요. 배부식 분무기에다가 거기다가 모두싹을 넣고 뿌리 밝은제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있잖아요. 그 신주 2구짜리 아주 안개처럼 뽑아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살살 돌리면서 너무 고추에 힘을 줘서 하게 되면 뿌리가 나오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뿌리 밝은제를 한 번을 더 주는 게 그게 보약입니다. 그 두 번에 의해서 뿌리가 먼저 탄력을 받아서 가요. 나중에 온도가 오르면은 자동적으로 줄기는 더 뻗어나가고 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춥이 있잖아요. 또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심고 나서 25일 차에 있잖아요. 1차 추비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스가 차서 유박을 많이 줘서 가스가 차서 좀 시들거린다 그러면 미리 뚫어 놔야 됩니다. 가스가 빠져줘야 돼요. 예. 이게 고추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1차 추비가. 왜 그러냐면 뿌리가 이제 한 15일 정도 지나면 활착을 해가지고서 서서히 줄기가 올라가면서 분지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때가 얘들이 고추에서는 요소 비료에 대한 요구도가 제일 높아요. 단백질을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 게 높은데 이 순간에 만약에 요소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조직이 약해지면서 그때 바이러스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특히
진딧물도 바이러스를 옮기고 총체가 옮기는데 총체가 더 무섭게 옮깁니다. 그래서 얘들 초반에 아까 일주일 차에 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총체약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모드성만 뿌리더라도 총체가 잘 방제가 돼요. 처음에 잘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일 차에 반드시 우리가 NK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요소 위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에서부터는 NK로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25일 차 간격으로 두 번째는 요 측면으로 뿌리가 뻗었기 때문에 요 측면으로 주고 세 번째에서부터는 여기다 줍니다. 무조건 홍고추를 한번 따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뒤돌아서면서 NK 목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안 걸려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약을 뿌릴 때 있잖아요. 아까 모두싹에는 아미오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일주일 차는 좀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부터는 빨간색 모두싹으로 주게 되면은 이 영양분이 고루 있으면서도 활력을 넘치게 만듭니다. 얘들은 다른 작물보다도 고추가 워낙 분지가 많으면서 영양 소비가 많고 이 비료에 탐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고추만큼은 빨간색 모두싹으로 곧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Here we go.